24시간 지구촌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랜선 세상. 24시간 국민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는 랜선 국회. 당신의 로그인에서 새로운 법이 탄생합니다. TV국민청원 입법 입법 로그인.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땡땡 공화국이다. 퀴즈죠? 이거 너무 쉬운데 두 글자. 두 글자. 맞춰도 되나요? 땡땡. 네. 대한민국은 당연히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정답. 맞죠. 자, 그러나 네. 첫 번째는 몸풀기였고요. 자, 이번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빈칸 채우기 퀴즈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땡땡땡 공화국이다. 세 글자. 세 글자로 된 단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을 잘 표현하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K-팝. 아니면 아니면 K-팝. 드라마 공화국, K-팝 공화국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우리 국민의 이 어떤 그 실생활을 잘 표현한 그 잘 볼 수 있는 그 세 글자.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장점이 있으면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인터넷 강국. 근데 공화국은 약간 뭐지? 혹시 예리해. 사교육 공화국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네. 사교육 공화국이다. 그것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내용이지만 아니고요. 자, 언젠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룰 주제이긴 한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자, 이제 실생활? 나와야 돼요. 예, 이제 세 나와야 글자.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빠라밤빰. 알았어요. 빠라밤. 자, 네. 정답.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공감하시나요? 어느 날 그 KTX 타고 가면은 음. 사실은 이렇게 창장 밖으로 보면은 정말 아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긴 해서 네. 저도 좀 놀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파트가 안 보이는 풍경은 웬만해서는 찾기가 힘든데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주거 형태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 10채 중에 6채는 아파트란 얘기예요. 네, 진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아파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만큼 또 사고, 민원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자,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웃끼리 발생한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현명한 입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아파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아파트 생활과 관련된 입법 청원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퍼 전쟁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우퍼 뭔지 아시나요? 알죠? 스피커 종류? 뭐 이런 걸로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스피커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음 전용 스피커라서 영어로는 우퍼라고 하고 또 베이스 스피커라고 하기도 하죠. 집에서 영화나 음악 감상 들으면 좀 더 제대로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기존 스피커에 우퍼 스피커를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죠. 묵직한 맞아요. 저음 이렇게 양옆에 딱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네. 소리든 좀 훨씬 풍부해지니까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혹시 변호사님 댁에서 이 뭐 진공관 앰프에다가 우퍼 스피커 막 해갖고 막 LP로 막 음악 감상 딱 하고 막 이런 애호가 아니시죠? 하고 싶은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비싼 거, 좋은 거는 못 비싸. 하고. 예. 네. 근데 그나저나 우퍼로 뭐 하나요? 네. 한때 남북이 네. 서로 비무장지대에 커다란 스피커를 설치해서 서로 시끄럽게 방송을 틀면서 일종의 소리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도 아닌 아파트에서 우퍼 스피커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로만 접하던 층간소음 갈등은 일부 예민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사람의 피를 말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괴로울 수 있다는 걸 직접 겪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늦은 밤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고 떳떳합니다. 그럼 애가 뛰는 걸 막아요? 라고 되묻기도 하고 개가 너무 짖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소중하게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랍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신고도 해봤습니다. 윗집과 협의를 해서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윗집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으며 정신건강, 신체 건강까지 많이 나빠졌습니다. 삶이 너무 피폐하게 느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귀마개, 이어폰 등으로 소음을 피해보려고 할 뿐 피해자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간절히 층간소음 규제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청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하고 갈등은 진짜 심각하죠. 뭐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사실 세 번째부터는 듣기 싫다고 하는데 층간소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소리를 원치 않는 리듬으로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SNS에 층간소음 피해 호소하는 글 올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는데 네. 나도 당했다, 나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공감을 해서 좀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네. 확실히 아파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고 꼽을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겁니다. 청원 내용 중에서 나왔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자료인데요. 5년 전인 2017년부터 매년 약 2만여 건의 전화 상담이 접수됐는데 2020년부터는 이 숫자가 갑자기 4만여 건으로 2배 정도 급증합니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좀 급증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다툼이 폭력 사태, 네.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갈등과 보복으로 번지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 검색창에 층간소음을 입력해봤습니다. 발소리를 줄이기 위한 슬리퍼나 바닥 매트도 검색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바로 우퍼 스피커. 음악 감상용 스피커라고 생각하기엔 모양부터 이상합니다. 긴 봉과 받침대를 이용해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도록 돼 있고 광고 문구 역시 층간소음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위층의 층간소음에 각종 소음으로 대응하는 보복용 우퍼 스피커. 제품의 사용 후기라는 그야말로 층간소음 피해 호소와 규탄의 장입니다. 심지어 보복과 응징으로 층간소음을 멈추게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때로 그 악순환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소음에 소음으로 보복을 하는 우퍼 전쟁. 하지만 실제로 총을 쏘는 전쟁도 그렇듯이 이 폭력이나 보복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죠.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고요. 변호사님, 이럴 때 필요한 게 법 아니겠습니까? 층간소음 규제하는 법 없나요?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어길 경우에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퍼 스피커 같은 물품을 동원해서 보복 행위를 하면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스토킹이요? 네. 아니, 이게 보복 행위가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스토킹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스토킹은 누굴 쫓아다니거나 뭐 아니면 지속적으로 막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고의적인 방법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우퍼 스피커뿐만 아니라 뭐 고무 망치로 천장을 두들겨서 계속 소음을 일으킨다던가 이웃 현관문에 뭐 협박 편지 같은 거 남기는 경우들 이걸 스토킹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층간소음에 이제 보복하러 이웃을 협박한 사람에게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 적이 있었어요. 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보복을 했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대로 처벌받다니 참 그야말로 비극의 무한 반복입니다.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청원 내용처럼 층간소음을 엄중히 규제할 법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층간소음 발생부터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는 입주자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권유하는 협조상에 잘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이제 이리 갖고서는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은 느끼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많은데 국가가 나서서 우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자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준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은 각 관련 기관에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현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을 낸 거죠. 아파트 생활과 관련된 두 번째 청원의 주제, 내 아이가 걷는 도로입니다. 내 아이가 걷는 도로? 변호사님, 이거 오타 아닙니까?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인데 도로로 아이가 걸어 다니면 안 되고 내 아이가 걷는 도로가 아니라 내 아이가 걷는 인도, 보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원래는 조우중 씨 말대로 아이든 어린이든 보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 중에는 도로도 아니고 보도도 아닌 길이 있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보도, 그러면 보르도, 자, 보르도 네. 거긴 프랑스인데. 와인 얘기. 아, 이게 네. 그 뭐라고 부르든 보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면 그 길은 누가 다니고 소가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라서 같은 길 위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긴 하거든요. 심지어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이 같은 길 위에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니면은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심각한 거는 분명 교통사고인데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길이 다 있습니까? 사실 심지어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더욱 절실한 청원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진한 가해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직사하였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 현장에 큰아들과 아이 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지금도 차를 보면 소스라치며 놀라고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동생이 내릴 거라며 한참을 기다립니다. 사건 현장은 가속 방지턱이 4m 간격으로 2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도 있었습니다. 전방을 정상적으로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정찰하였다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규정되어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다른 가족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및 아이가 탄 이륜차의 보호 의무를 적용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비극입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엄마, 형을 향해서 달려오던 아이. 다른 곳도 아닌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정말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절대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 변호사님이 과속방지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 곳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이게 사실입니까? 원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를 특별히 12대 중과실로 규정을 해서요. 보험가입 여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제목 그대로 도로에만 적용되는 아하. 법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원님도 지적했듯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됩니다. 아하. 편의상 이런 것을 비도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가 무려 2,728건입니다. 그중에 사망 및 중상 피해자가 6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루에 평균 7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요. 매일 2명 정도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이 비도로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관련된 사실도 사실 많은데요. 지난 3월이었죠. 21개월 된 아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 내를 이제 걷던 엄마가 빠르게 돌진하는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고 순간 그야말로 무서운 모성 본능으로 엄마가 아이를 보호한 덕에 아이는 찰가상만 입었는데 엄마는 무려 전치 13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네. 하지만 피해자 남편에 의하면 가해자가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처벌이 약하면 사실 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불 밖은 위험해 해도 현관만 나섰을 뿐인데 바로 집 앞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걱정한다는 건 이 청원인의 제안처럼 빨리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래서 관련 청원이 많이 있었어요. 네. 실제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 행안부와 경찰청이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들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간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도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았으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되고 보행자 통행이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방법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서 보다 보행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단지 안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물론 반가운 내용이지만 과연 우리 가족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닐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지는 저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시작이 중요하겠죠. 이번 개정을 발판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모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논의와 개정이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이곳에도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곳에도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청원일까요? 오늘 주제가 아파트 생활이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도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장애인 전용 시설에 대한 청원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예. 자,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실 마련돼야 될 중요한 장애인 전용 시설. 그런데 그 당연한 원칙에서 예외인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 지인 중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후 다리를 쓰지 못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이 승인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해둔 곳이 있어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주차 라인 안에 그려놨던 장애인 표시를 지워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지인이 거주하는 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 9개 동 주차장에서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지인은 매일 주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할시청은 다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네, 청원의 핵심은 2005년 7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이런 제안인데 변호사님 아마도 2005년에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됐던 모양이죠? 네, 2005년 당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건데요. 네.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2005년 7월 1일 건축 허가 신청 등이 진행 중인 아파트부터 적용 대상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2005년 7월 이전에 지어서 법적 의무가 없는 단지가 많을 텐데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한 곳이 또 꽤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죠. 법보다 한 발 앞서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원 내용에 의하면 이거를 지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이 역시 2005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의무는 아니었지만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장애인 전용 구역 표시를 지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이 원래 아파트 입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가까운 곳에 만들기도 하고 또 휠체어를 싣고 내릴 만한 공간도 좀 넓게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 전용 구역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원래 이용하시던 분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 전용 주차 구역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하는 수 없이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멀리 불편한데 오시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 국민 중에 등록 장애인이 모두 263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5.1%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주민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5명은 장애인이나 뜻도 되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100명 중 5명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네. 비장애인과 그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그 당연한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는 문제고 하루빨리 모든 아파트의 장애인 주민 여러분들이 당당히 자기 권리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법 청원 기대하겠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아파트 생활과 관련된 입법 청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누구에게나 사실 집이 가장 편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는 정말 의외로 갈등 그리고 분쟁거리가 정말 많았네요. 혹시 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좀 각박해진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은 입법 청원이 될 만한 사연을 주로 소개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렇죠. 서로 배려하고 사는 동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에 보복으로만 대응하는 건 아니고 사실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층간소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바닥 매트를 또 추천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이웃 마음 다치지 않게 대화를 잘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네, 멀리 사는 혈육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미덕이잖아요. 네. 하지만 엄연히 문제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국민의 인내 그리고 미덕에만 기댈 수는 없겠죠. 네. 오늘 소개된 입법 청원들이 잘 다듬어져서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생활 관련 법률들이 많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